어? 누가 다 불렀니? 응? 뭐 해야지. 답진 내가 아까 보여줬지. 그거 말하는 자, 교재를 다 풀어보자는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다 풀어야 돼. 미적분 수는 여러분 수능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학교 시험 대비용으로 하는 거지. 맞니?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이 미적분 수를 시험 대비용으로 처음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할 것도 많은데 이거를 공부하려면 최소 3, 4개월을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해놓으라 이거야. 지금 해놓으면 고등학교 가서 최소한 기본 과정은 안 해도 되니까. 미적분은 반복을 많이 해. 수능도 봐야 되니까. 근데 위투는 수능을 안 보기 때문에 그만큼의 반복은 하지 않아.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열심히 해. 야, 그리고 미적분은 너네 분란은 다 풀긴 했잖아. 프라이드를 안 풀어. 몰라서 안 해요. 어? 아, 이거 나중에 저희가 아니죠. 아니 쌤은 봐야지. 저희가 못하나 열심히 풀어. 자, 다음 갑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다 공부했던 거지. 자, 다항식인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차수가 서로 같을 때는 최고차항의 비수비가 답이 되는 것이고 다 하는 거지. 자, 분자보다 분모가 차수가 커요. 분자보다 분모가 차수가 크다는 거는 극한값이 0으로 가는 거고, 분자가 더 커버리면 어떻게 돼? 극한값은 없겠죠. 엄청 커지거나 엄청 작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그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자, 2n 더하기 1분의 3n 빼기 1이다. 차수가 서로 같으니까 답은 2분의 3. 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분모가 더 크다는 거죠. 뭐죠? n제곱 빼기 1이고 여기는 2n 더하기 1이에요.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지만 분모는 제곱을 하는 거고요. 분자는 그냥 무한대로만 가고 있는 거야. 따라서 분모가 훨씬 더 큰 값을 갖고 있죠. 따라서 0으로 간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번에는 2n 더하기 1분의 n제곱 플러스 1. 그럼 어떻게 되죠? 분모는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지만 분자는 제곱이 돼 있어요. 무한대를 제곱한다는 건 무진장 큰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한대로 가는 거지. 결국에는 수렴하는 건 이 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차수가 같거나 분모가 더 크거나. 그지? 요것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학생들이 이건 잘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오면 너무 잘해. 근데 뭘 못해? 얘를 잘 못해.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심플합니다. 자, 잘 보세요. 다항식에다 체크하세요. 다항식이면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무리식은 뭐를 해라? 유리화를 해라 라는 거지. 유리화를 해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요거 2n제곱 마이너스 3n이에요. 자, 최고차항이 누구죠? n제곱이죠. n제곱으로 묶으니까 2 빼기 얼마죠? n분의 3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러면 자, 누가 0으로 가버리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으로 가버리죠. 얘는 어디로 가버리죠? 무한대로 가버리죠. 2는 그대로 있을 거야. 따라서 무한대가 되겠지. 근데 이걸 이렇게 푸는 친구들은 꽤 센스가 없다 그랬었죠. 왜 센스가 없다? 제곱을 한 놈이 그냥 n보다 훨씬 큽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항은 무한대 제곱이고 뒤에는 그냥 무한대니까 빼더라도 이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앞에 무한대가 훨씬 크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리식. 자, 무리식은 그냥 유리화하는 거니까 그건 하지 않도록 할게. 예전에 해봤던 거니까. 자, 그럼 여러분 옆에 밑에 하나만 더 하고 미적분 원에서 했던 것까지만 하고 옆에 풀어볼게요. 자, 여기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지, 그치?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해봤던 거야, 잘 봐. 잘 봤던 거.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보다 BN이 크거나 같으면 극한값은 당연히
오른쪽이 왼쪽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당연한 말이죠, 그렇죠? 수열이 크면 극한도 클 거야. 자, 요거 우리 무슨 공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샌드위치 공식이죠, 그렇죠? 자, AN이 예를 들어서 알파로 같다. 그런데 BN도 알파로 같다. 그러면 이 CN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나보다 작고 나보다 큰 놈들이 알파로 가버렸어. 그럼 나도 알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샌드위치입니다. 요 2번 별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특히 이건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삼각함수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삼각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때 꽤 많이 쓰여요. 자, 그래서 여기 간단한 거 한번 볼까요? 자, 2-n분의 1과 2 더하기 n 사이에 an이 있어요. 자, 이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가서 얘네들 사라져 버리죠, 그렇죠? 따라서 얘도 2고 얘도 2예요.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맞냐? 샌드위치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를 한번 풀어볼 거야. 요거는 이따 해보고 알겠지? 이게 오늘 미적분 2 처음으로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요것도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요. 그냥 하나씩만. 문제가 많지 않아서.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몇 차죠? 1차죠. 자, 얘도 1차죠. 분모와 분자가 차수가 같으니까 답은 얼마다? 분모와 분자의 계수비로 답을 써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배운 내용이죠,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죠. 다항식이죠. 이 다항식을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게 당연한 거예요. 최고 차항이 n제곱이에요. 정석대로 한다면 이렇게 풀어야 돼. n제곱으로 분배를 해야 돼. 1 빼기 n분의 5 더하기 n제곱분의 1이죠. 그렇죠? 정석대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는데 얘만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답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돼. 최대한 심플하게 풀어야 되니까 이거 어디로 가죠? 무한대 제곱. 얘는 어디로 가죠? 무한대. 얘는 그냥 플러스 1이지, 그치? 무한대 제곱에서 무한대를 빼봤자 그 결과는 무한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낫겠다. 자, 다음에 27번. 자, 루트 n 더하기 1 빼기 루트 n이죠, 그쵸? 우리는 수업 담원이 끝나면 소단원 끝날 때마다 테스트를 좀 볼 거야. 이게 10문제씩. 시간이 되니까 하는 거야. 학기 중에는 절대 못해. 우리 그 1학기 때는 이 미적분 툴 나가는 시간이 두 달밖에 없었어. 그래서 뭐 시험 보지도 못했어. 근데 이제 4달 동안 하니까 시험도 중간에 한 번씩 보기도 하고 할 수 있어. 좀 좋을 것 같아. 학원에서 보는 시험? 그것도 보지 당연히. 아니 내가 보는 쪽지 시험은 이거는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그냥 보는 거라고. 소단은 끝날 때마다. 선생님 문제 만드는 거예요. 다 있어. 만드는 거. 지난 분기에 하려다가 저는 하나 그것도 있어. 너네가 안 풀어서 그렇지. 자, 여기 보면 이거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가죠. 이거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지, 그렇지?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루트가 있어요. 근데 봐봐. 루트 n 더하기라고 루트 n하고 차이가 있냐 없냐? 거의 없죠. 그런다고 해서 이게 0일까요? 확답은 못해. 맞니? 0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 근데 애매까리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한다? 유리화를 하자. 유리화 어떻게 하죠? 루트 n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n 합차를 적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얼마죠? 루트 n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n. 자, 위에는 합차가 되는 거니까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버리면 얼마죠? 1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죠.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죠. 그쵸? 따라서 얘가 뭐예요? 무한대분의 1이지. 그치? 그로 답은 얼마? 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계산 안 해봐도 대충 값은 알아. 왜? 얘랑 얘가 엄청나게 커져봤자 루트 안에 1을 더한 거기 때문에 차이가 거의 없을 거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의 같은 값을 가질 거다라는 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도 유리하겠죠. 다음 여기 29번. 여러분 29번은 여러분들이 해보고요. 자, 여기 30번 보세요. 이거를 못하니까 대표 유형을 못 푸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사인 n 세타죠. 선생님, 아니 사인 n 세타를 n으로 나눈 건데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분수가 나오니까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가? 자, 한번 봐볼까요? 하나씩 봐봐.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 n은 당연히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가는 거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n이 삼각함수에서는 요 자리에 들어가 있어. 그치? 그러면 n 세타라는 거는 세타라는 값에다가 n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얘네가 어디로 가버리죠? 무한대로 가버려요. n 세타가 무한대로 가는 건데 그럼 이 n 세타가 뭐냐? 라고 봤더니 이 n 세타는 각이잖아. 각이 무한대로 가는 거야. 각이. 사인이란 함수에서 각이 무한대로 간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아니 사인 함수 그려봐 이거잖아. 맞니? 계속 그려보세요. 결국에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만 나오죠? 마이너스하고 1 사이에서만 계속 나오는 거야. 이 값이, 이 분자 값이 마이너스에서 1 사이만 나오는 거야. 그런데 분모는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어. 맞니?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샌드위치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그래프를 이용한 센스로 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식을 써보는 거죠. 뭐라고요? 사인 n 세타죠. 각이 무한대로 가는 거지 삼각함수가 무한대로 가는 건 아니야. 이 각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사인 값은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내가 이거를 뭘로 나누는 거죠 이제? n으로 나누는 거죠. n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어디로 가버리죠? 0으로 가버리고 이 값도 0으로 가버리는 거니까 이 값은 당연히 0으로 가버리겠죠. 이해됐니?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얘는. 여러분 센스를 가지고 푸는 것도 오케이야. 하지만 식을 써서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삼각함수는. 오케이? 어느 정도 식의 형태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풀어봐. 여기까지 빈 것들 풀어보세요. 여기 안 되니? 뒤에 로그가 어? 로그? 나도? 자, 다음 넘어가도 될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하이라이트지. 하이라이트. 이게 자, 끝이에요? 오늘 배우는 개념은 이게 끝입니다. 더 나가면 숙제가 너무 많아요. 알겠지? 여기까지 하고 유형 정리해야 돼. 근데 불러도 나와. 거의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불러도 나갈 겁니다. 유형 연습. 할 게 많아. 여러분 지금 쉬운 거 하니까 쉽다 생각하지. 블랙라벨 딱 보는 순간 터나올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생으로 유형 연습하고 불러내야 돼. 자, 근데 오늘만 쌩하고 불나를 같이 나갈 거야. 숙제를. 근데 다음부터 그렇게 안 나갈 거야. 못 풀기 때문에. 알겠지? 많이 틀리기 때문에. 못 푼다기보다 많이 틀려. 그래서 쌩으로 좀 연습하면서 유형 정리하고 풀면 더 재밌을 거야. 재밌다기보다 문제가 좀 풀리겠지. 자,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상 가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등비 수열이라는 게 뭐죠? 똑같은 값을 계속 곱해주는 거지, 그렇지? B가 같다는 거죠. 등비 비율이 같은 수열이죠, 그렇죠? 등비 수열. 자, 요거 등비 수열이가 이렇게 적읍시다. 거듭제곱꼴이 전부 다 등비 수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등비 수열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죠? AN을 AR의 n-1제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등비 수열 하면 맨 처음 이것 떠오르지, 그치? 이게 안 떠오르면 이상한 놈이죠, 그쵸?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R의 n제곱도 등비 수열이래요. 근데 왜 학생들은 등비 수열하면 이걸 먼저 떠오르냐면은 얘를 보자마자 뭘 할 수 있으니까, 아, 이 A는 첫째 항이야. 그 다음에 요 R은 공비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일반항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하지만 등비수열의 큰 뜻이 뭐야? 큰 뜻이 비율이 같다는 거야. 연속한 항을 나눴을 때 그 비율이 같다. 그러니까 똑같은 값을 계속 곱하는 이 거듭제곱꼴도 등비수열이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만 생긴 게 등비수열이 아니라 식 자체를 너무 외우려고 하지만 그냥 형태가 거듭제곱이면 다 등비수열이에요. 자, 그래서 요 R의 n제곱이 있는데 왜 이 R의 n제곱을 이렇게 나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2를 계속 곱해요. 이 값은 어디를 향해서 가버리죠? 2를 계속 곱해요. 계속 커지죠? 자, 다음에 2를 계속 곱해요. 어디로 가버리죠? 1이 돼버리죠. 자, 숫자를 좀 다운시킬게요. 이제 2분의 1을 계속 곱할 거예요. 어디로 가버리죠? 그렇지.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네. 자, 이번에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계속 곱할 거예요. 어디로 가버리죠? 0이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지만 이렇게 되잖아.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점점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0을 향해서 가는 거겠지. 그렇지? 절대값이 0으로 가니까. 자, 다음에 좀 더 줄여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에요. 이건 어디로 갈까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건 어디로 갈까요? 발산이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진동이지만 그냥 우리는 편하게 뭐라고 말하자? 발산이다 라고 말하면 될 거고, 이제 값을 좀 더 줄여서 마이너스 2의 n제곱이에요. 이건 어디로 가죠? 발산이죠. 음수로도 점점 작아지고 양수로도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맞니?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발산이야. 그냥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예시를 드는데 공비로 들어가는 이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1보다 크면 수렴합니까? 안 하죠.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하나요? 안 하죠.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하나요? 어디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하죠. 이게 포인트야.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값들은 양수든 음수든 공비가 여러 번 곱할수록 그건 0으로 간다는 거지. 맞니? 그럼 그 기준은 바로 뭐다? 절대값이 1이다라는 거야. 절대값이 1인 걸 기준으로 1보다 큰 놈들은 발산, 1보다 작은 얘네들은 0. 맞니?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는 상황에 따라 다를 거야. 1은 무조건 1이 나오겠지만 마이너스 1은 이 지수가 홀짝홀짝 바뀔 때마다 뿔마뿔마가 될 거야. 하지만 이 지수가 만약에 홀수만 나온다면 마이너스 1일 거고 짝수만 나온다면 1이 될 거야. 네. 그 식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옆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공비의 절대값이 1이 된다. 공비의 절대값이 1이 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공비. R이 아니야. 학생들은 공비 그러면 R이라고 외우는데 R이 아닙니다. 공비의 절대값이 1이 되는 게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공비가 1보다 크니까 발산. 공비가 1이니까 1로 수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무조건하고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요거 핵심이죠, 그렇죠? 에어컨? 끄면 또 덥다고 그럴 거야. 네. 아니 지금 목풍을 해놨어. 목풍이 온도만 좀 올려놓게.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두 개 딱 별표나. 자, 요거 두 개. 자, 지금 수렴하는 것만 별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수렴한 것들이야. 수렴한 것. 자, 다음에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되죠? 진동. 진동에 너무 빠져들지만 그냥 발산이야. 수렴한 것만 생각해. 수렴하지 않으면 죄다 발산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자, 처음으로 외우는 게 나옵니다. 암기.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 어떨 때 수렴했죠? 공비가 1일 때는 무조건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렴 조건 뭡니까? 공비가 -1보다 크고 1 이하면 수렴한다라는 거. 자, 근데 여기 뭐가 있죠? 이런 식이면 첫째항 A가 존재하면은 이 A가 얼마인 경우 0이 돼버리면 죄다 0이 돼버리죠. 자,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A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이 수열 자체가 전부 다 0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비가 뭐가 나오든 간에 상관없죠. 계속 0만 나오니까. 맞지?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뭐야? 공비가 첫째 항이 0이 아닌 경우가 되겠죠. 첫째 항이 0이 아니면 공비는 -1하고 1 사이가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여기가 1 이하야. 1 포함.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시험에 나옵니다. 학원 시험에 나와요. 학원 시험에 100% 나오는 내용이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봐봅시다. 등비 수열 2의 n제곱이죠. 자, 요거 뭐만 보면 돼요? 등비 수열은 거듭 제곱의 밑만 보세요. 거듭 제곱의 밑을 보니까 공비가 2예요. 공비가 2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지겠죠? 무한대. 자, 요거 공비가 얼마죠?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곱할 때마다 어떻게 되죠? 점점 작아져서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제로 이런 걸 하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AN이 3R의 N제곱.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제라고 그랬어. 여러분들도 이거는 설명 듣고 적도록 하세요. 이 3R이 뭐가 되죠? 3R이 공비가 되는 거예요. 3R이 공비가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푸는 거죠.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자, 요 3R이 마이너스라고 1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떤 경우죠? 여기는 수렴하는 경우고 여기는 발산하는 경우죠. 뭐가? 공비가 -1하고 1 사이에 들어가면 수렴, -1보다 작고 1보다 크면 발산인 거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맞니? 자, 그래서 첫 번째 절대값 3R이 1보다 크면은 어떻게 된다? 발산한다.
절대값 3R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 0으로 수렴한다. 3R이 1인 경우와 3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로 분리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얘도 어떻게 되죠? 수렴을 했겠죠, 그쵸? 맞니? 자, 그런데 3R이 마이너스 1이면 얘가 1이면은 1의 n제곱이니까 수렴하겠지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면 어떻게 돼요? 얘는 진동을 했겠죠. 마찬가지로 백산. 요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등비술의 극한을 공부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공비라는 거를 문자 R로 고정시켜서 외우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문자로 외우지 마세요. 위치를 외우는 거지 문자를 외우지 마. 학생들은 첫째 한 그러면 무조건 A, 공비라 그러면 무조건 R.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지? 요건 적어놓고 들어가세요. 요거는 꽤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집 풀 때도 많이 나와요. 문제집 풀 때도 공비를 구분하는 방법이 알겠죠? 공비를 1과 마이너스 1로 구분하는 거지 R을 구분하는 게 아니야.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적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책에는 없지만 또 적어야 될 부분. 적어놓고 또 다른 걸 공부할 거야. 등비수열이 좀 해야 될 게 많아요. 민준이 잘 보고 있지?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 그러면 이제 한 군데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3의 2n제곱이 있어요. 자, 3의 2n제곱이 있으면 얘는 반드시 뭘로 바꿔준다? 9의 n제곱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9의 n제곱으로. 자, 그 다음에 3의 2n제곱 더하기 1이 있어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9의 n제곱으로 이렇게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변형을 하지 않아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계산할 때 실수할 확률이 많아요. 실수할 확률. 그래서 선생님은 가급적이면 지수에서 최고차항의 배수를 1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규칙이야. 가급적이면 이 규칙은 지켜주면 좋아요. 요건 자, 거듭제곱의 지수는 반드시 최고차항의 수가 1로 만들어줘라. 그 다음에 상수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제거를 해라 라는 거야. 상수는 제거해라. 이런 형태처럼 플러스 2든 마이너스 2든 이런 숫자들은 앞으로 빼줘라라는 거예요. 계산하기 편하게. 애초에 처음부터. 그러면 연산 실수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암산하고 자빠져 있다 보니까 틀리는 거예요. 아, 내가 굳이 왜 저렇게? 뭐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뭐 차수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틀려. 자, 그래서 하나 더 가봅니다. 이제 뭘 더 가보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봅시다. 알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자, 여기는 2의 2n제곱이고요. 얘는 2의 n제곱 더하기 1이에요. 자, 요거를 계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계산하려고 봤더니 여러분, 선생님 이거 뭔가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라고 봐봐. 했더니 이거 얼마죠? 2 곱하기 2의 n제곱이고 얘가 2의 2n제곱이죠. 그러면 자, 약분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요게 n제곱이 되지, 그치? 맞니? 그럼 2의 n제곱분의 2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분모도 어떻게 되죠? 엄청 커지겠죠? 맞니? 무한대분의 2죠? 따라서 0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이 기본 형태의 풀이지만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바꾸면 쉬워요. n을 무한대로 바꾸고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뭡니까? 여기 있는 이름 제거해야 돼요. 그럼 앞으로 빠져나가야 되겠죠? 2 곱하기 2n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n은 최고치 함계수가 1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n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4의 n제곱이 돼요. 됐니? 여기까지 바꿀 수 있겠죠?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이제 풀이법이 나옵니다. 적어놓으세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요. 등비수열에서 등비수열의 차수는 거듭제곱의 밑과 동일합니다. 거듭제곱의 밑을 우리는 차수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차수로 바꿔 생각하면 되냐? 2의 n제곱보다 4의 n제곱이 더 크거든요. 똑같은 값을 집어넣었습니다. 맞니? 자, 봐봐. 왜 우리가 x제곱보다 x제곱의 세제곱이 더 크다고 말하는 거야? 똑같은 값을 대입했을 때 2번 곱한 거보다 3번 곱한 게 크니까 차수가 크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동일하게 2의 n제곱하고 3의 n제곱은 나오세요. 누가 더 크죠? 3의 n제곱이 똑같은 값을 대입했을 때 더 커요. 그러니까 차수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항식에서는 지수가 차수를 말하는 거지만 등비수열에서는 거듭제곱의 밑을 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얘를 차수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거듭제곱의 밑을 차수라고 말하면 미친놈이지. 그런 정의는 없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자라는 거야. 원리가 비슷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아, 얘는 4차라고 생각하시고 얘는 2차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얘가 차수가 더 큰 거지. 따라서 뭐가 되죠? 0이 되고. 훨씬 편하죠. 훨씬 편합니다. 풀이법이. 그래서 요거 다 중요한 겁니다. 적어놓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개념이 끝난 거야.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뒤에 대표용을 풀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이게 어려워요. 다음 직구도 차수만 보는 이렇게 쉽게 푸는 거 굉장히
해보고 안 되면 물어보세요. 빨리 해보고 모르면 물어봐. 진짜 일기 쓸 것 같이 뭔가 그렇게. 뭔가 기록에 남길 것 같아. 네. 빨간색 쟤는 볼펜 이라는 이라는 자. 스타일이 아닌데. 여기 보죠. 자, 조용. 자, 11페이지까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유형을 하나씩 좀 볼 텐데 여러분 풀어보라고 내가 하진 않았어. 했나? 아? 자, 여기 보자. 0.4 n제곱이니까 이걸 뭘로 바꿔요? 10분의 4 n제곱 바꾸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10분의 4가 절대값이 1보다 커 작아. 작아요. 부분은 보지 마. 자, 수렴하려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돼요. 네. 아니면은 정확하게 공식을 외운다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이하면 돼. 맞니? 네. 자, 이건 수렴이죠, 그렇죠? 자, 또 뭐 볼까? 여기 34번 볼까요? 자, 이거는 루트 2.4는 절대 1보다 커지. 자,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발상.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자, 다음에 여기 보자. 자, 36번 얼마씩 곱하고 있죠? 마이너스 3분의 1씩 곱하고 있죠? 얘가 공비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요? 수렴이 되는 거겠지, 그치? 수렴. 자, 다음 또 하단에 자, 이게 핵심이지.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 또 하나. 수렴 조건도 중요하지만 분수 형태를 보고 얘가 수렴인지 발산인지 빨리 찾아내야 돼. 자, 이거 형태를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뒤에 상수 더해진 거는 바깥으로 빼라 그랬어요. 2 곱하기 2의 n제곱. 그럼 2의 n제곱 마이너스. 자, 그럼 이거 몇 차? 2차. 이것도 몇 차? 2차. 차수가 서로 같죠? 차수가 서로 같지? 등비수열이지만 차수는 누구로 본다고? 밑으로 본다고 했잖아. 밑. 따라서 답은 1분의 2에서 2가 답이 되는 거지. 됐니? 이게 2차야, 2차. 네. 등비수열인데 이게 차수로 생각하라고. 2차, 2차. 그럼 여기 계수가 1이잖아. 여기 계수가 2고. 1분의 2. 자, 요거. 자, 얘는 어떻게 되죠? 눈으로 바로 풀 수 있겠죠? 이거 몇 차? 4차. 얘는 몇 차? 3차. 그럼 차수가 누가 더 커요? 분모가 더 크지, 그치? 네. 0이지. 됐니? 미수로 보라고 4차, 3차. 등비수열인데 이걸 차수로 생각을 하고 거듭제곱의 미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원리는 이렇게 푸는 거야. 원리는. 잘 봐. 여러분, 전부 다 얘가 지금 어떤 형태죠? 조용해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원래 풀이가 뭐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뭐한다? 나눈다가 원래 풀이법이야. 민수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뭘로 나누자? 분모의 가장 큰 거듭제곱은 4의 n제곱이에요. 그럼 4의 n제곱을 나누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그치? 나눴더니 누가 0으로 가버리죠? 얘네들이 다 0으로 가버리는 거죠. 따라서 0이다. 이렇게 풀어야 돼, 원래는. 근데 이렇게 풀려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네. 보자마자 답이 나오잖아. 보자마자 답이 나오잖아. 근데 이렇게 풀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야. 한 번쯤은 적어보세요. 한 번쯤은 적어보지만 두 번 다시는 이렇게 풀지는 말아라. 됐니? 굳이 뭐하러 사서 고생해? 미적분투는 여러분 연산을 사서 고생하면 안 됩니다. 원리는 알 때 그 원리를 과감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 밑에 풀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얼마씩 곱하고 있죠? 마이너스 2r씩 곱하고 있죠. 자, 그래서 R의 범위. 자, 수렴하도록 하는 범위는 얘가 공비죠, 그렇죠?
얘가 공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누가 마이너스 2하 그 다음에 1 이하가 되겠죠. 이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분의 1이 되고 여기는 R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부등호 위치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다. 항상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이하다라는 걸 조심해야 돼. 자 그럼 11페이지까지 빨리 풀어보도록 하세요. 16이요? 11 16이요. 다 풀었으면 뭐 뒤에도 풀어가도 되고 근데 뒤에서 선생님이 굳이 풀어줄 만한 문제가 많진 않아. 등기주의를 뺀 거는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앞쪽에는 다 건너뛸 거예요. 근데 몇 개만 유형 특이한 것만 해볼 거야. 특이한 거. 이게 좀 많아요. 나머지는 여러분 대수 공식을 좀 외워서 풀어보세요. 알겠죠? 이따 밥 먹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센 대표 유형들 몇 개 중요한 것들을 풀어보고 넘어갈 겁니다. 이건 다 오늘 안 풀어줄 거야. 왜냐면 함세 극한하고 거의 똑같아요. 알겠죠? 대신에 여러분들이 숙제하실 때 뭘 보래야 돼? 수열 공식을 까먹었다면 대수책 펴서 공식 참고해서 풀어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쉬운데도 못 푸는 거야. 어? 뭐? 사인 에세타라 해도 누가 sin 에세타?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왜냐면 우리 시험도 봐야 돼. 이 고일 기출 문제 하나씩 시험 보니까. 오늘이요? 공개할게요. 네. 자, 오늘 어떤 정수원이요? 신봉고등학교 어려워요? 어렵더라. 아이. 아니. 자, 아니 일전 나올 것 같아요. 몰라. 100점 절대 안 나오는 거야. 1등급 컷이 내 손모가지 걸게. 미션이 내 생각에는 1등급 컷이 80점 될 것 같아. 몇 문제예요? 한만 24인데. 네? 많은데? 발표해주시면 이 정도 될 것 같아.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아, 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유형 넘어가시고요. 자 어디를 보시면 유형 3번을 보세요. 그리고 별표 해봅니다. 자 여기서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잘 받아 적어놓으시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알파가 나오면 요 놈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n-1이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2n이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2n-이나 전부 다 알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an이 알파를 가졌다는 것은 이 n은 모든 자연수예요. n이 무한대로 갔기 때문에 이 n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계속 대입을 할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모든 수열이 다 알파라는 값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수 안에는 하나 작은 값도 있을 거고 짝수도 있을 거고 홀수 번째 값도 있을 거야. 맞니? 예. 모든 수열이 알파를 향해서 간다고 한다면 나보다 하나 작은 순서에 있는 값들도 알파를 가질 거고 짝수 번째 값들도 알파를 가질 거고 홀수 번째 값들도 알파를 가질 거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bn이 알파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은 알파가 아니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 2n-1도 알파가 아니에요. 자, 이게 항상 성립은 아니야. 항상 성립은 아닌데 짝수 번째 값이 알파를 가졌다라고 해서 모든 수열이 알파를 향해서 갈 필요는 없는 거겠죠. 또 홀수 번째 값이 알파로 가라는 보장은 없는 거야. 가장 간단한 예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수열이 이렇게 써야지 있는 거야. 1, 2, 1, 2, 1, 2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홀수 번째 값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죠? 2를 향해서 가겠죠? 그런데 짝수 번째 값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죠? 2를 향해서 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짝수 번째 값이 2를 향해서 간다고 했을 때 홀수 번째 값이 2를 향해서 가는 건 아니었어. 2를 향해서 가는 거였어. 그 다음 짝수 번째 값이 2를 향해서 간다 했을 때 모든 수열의 값은 1, 2, 1, 2, 1, 2 이렇게 진행되니까 수렴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진동하고 있는 거야. 진동.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돼? 요 넘버링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 n번째냐, 짝수 번째냐, 홀수 번째냐. 됐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거지. 모든 수열이 알파를 향해서 간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하나 큰 값도 알파로 갈 거야 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야?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모든 항들이 알파를 향해서 가요. 그럼 그거보다 하나 큰 값도 알파를 향해서 가야 되겠지. 예외가 없잖아. 그치? 뭐 짝수 번째만 알파로 가고 홀수 번째만 알파로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치? 모든 값들이 다 알파로 가기 때문에 하나 큰 값도 알파로 간다. 굳이 여기다 하나 더 쓴다면 같다 표시한 다음에 뭐라고 쓰면 돼요? n-1이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니? 이거 썼지만 한 번 더 쓸 수도 있지.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수렴하는 수열 AN이니까 이 수렴하는 수열의 값을 뭐라고 놓으면 돼요? 이 극한 값을. 수렴하니까 이 극한 값을 그냥 알파라고 놓으면 되겠지. 알파. 자, 따라서 얘는 수렴하니까 서로 더하고 빼고 할 수 있죠. 얘도 알파, 얘도 알파죠. 맞니? 그래서 알파 빼기 3분의 2알파 더하기 3이 마이너스 4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2알파 더하기 3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2. 6알파는 9. 따라서 알파는 얼마죠? 2분의 3. 답이 5번이 된다. 이 문제는 푸는 건 쉬워요. 하지만 요런 것들이 중요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왜 쟤는 알파가 아니지? 왜 쟤는 알파가 됐지? 이런 것들이 핵심이다라는 거야.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거의 다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니까 쭉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 해봤던 거니까. 자, 이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 18페이지로 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18페이지의 유형 13번 전까지는 다 어디서 한 거죠? 전부 다 미적분원에서 한 거예요. 유형 3번만 여러분들이 미적분원에서 안 해본 거예요. 됐니? 나머지는 모든 풀이가 미적분원에서 한 거니까 꼭 집에서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다음에 자, 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답이 바로 나옵니다. 어떻게 바로 나오죠?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자, 그럼 영향받는 게 n제곱 더하기 n이고 여기 n제곱이에요. 방항식이죠, 그쵸? 그럼 어떤 학생들은 이 코사인 n세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게 뭐지? 에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이거 없다고 생각할까? 라고 해서 운 좋게 n제곱분의 n제곱이니까 답이 1 이렇게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겠지, 그치? 운이 정말 좋아서, 그치? 근데 이제 본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죠?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n세타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각이었었죠, 그쵸? 각이 무한대로 가는 거는 이 코사인 값에 크게 영향을 안 준다 그랬죠. 왜냐?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치?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요 사이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 각이 지금 뭐죠? n세타거든요. 그치? 각이 엄청나게 커져봤자 이 물결 표시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n세타도 어찌됐건 생김새는 특이하지만 마이너스에서 1 사이다. 그래서 미지수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에서 1 사이니까 차수의 영향을 별로 안 주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치?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중요했다. 다음에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들어있다고 쫄지 마. 겁나 쫄탱이가 된다고 학생들이. 삼각함수 뭐지? 근데 기본 원리만 알면 쉽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얘를 풀 땐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겠죠. 잘 보세요. 코사인 n세타에다가 n제곱을 더하는 거죠. 맞니? 그럼 얘가 어디서 어디까지죠? 마이너스 1 더하기 n제곱 이상이고 1 더하기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샌드위치로 푸는 거. 근데 이걸 다시 뭘로 나눠요? 요거를 n제곱 더하기 n으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그랬더니 이 값이 얼마가 되죠?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유형 1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4번 별표 해보시고 얘가 학원 시험에는 100% 나온다. 학교 시험도 100% 나온다. 하지만 수능은 안 나온다. 실제 수능에서도 이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수능에 얘가 미적분투가 출제 자체가 안 되는 거지. 하지만 학교 시험에는 100% 나오니까 이걸 잘 맞춰봐야 됩니다. 자, 가보죠. 첫 번째, AN보다 BN이 더 커요. 그지? 수열이죠. 수열이야, 수열. 지영아, 네. 여기 봐, 여기. 뭐 밑에 있어요? 보면서, 밑에 보면서 이렇게 아리고 있지 말고. 자, 여기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하고 책이 아, 그래? 자, AN과 효준아 나 써지 마. 재영이 공부하는데. 제가 먼저 했어요. 그래? 자, AN보다 BN이 더 크죠? 자, 근데 AN이 어디로 가고 있죠? 무한대로 가고 있대요. 숫자가 나열되고 있는데 이 AN의 숫자들이 무한대 점점 커져가고 있죠. 그럼 이거보다 큰 수열은 당연히 어떻게 가야 되죠? 당연히 무한대로 가야 되는 거죠. 맞지? 왜냐면은 자, 요 형태가 나오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죠? 요거 하나 적어볼래? AN의 극한과 BN의 극한은 크거나 같거든. 그죠? 크거나 당연히 수열이 함수든 수열이든 AN보다 BN이 크면 극한값도 큰 건 맞아. 근데 같을 수도 있어요. 한 예로 이걸 적어볼까요? AN이 1 빼기 n분의 1 BN이 1 더하기 n분의 1 하면 BN이 AN보다 크죠? 그런데 극한값은 서로 같아요. 1이거든. 그래서 이런 관례들을 잘 알아놔야 됩니다. 적어놓으시면 돼요. 하지만 기억은 답이야.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예로 든 거에 하나를 어떤 예를 이 식을 만족하는 예를 하나 적어본 거야. 등호가 되는 거를 예를 들어본 거야. 등호. 수열이 크면 당연히 극한값도 크다. 그걸 모르는 학생은 없어. 근데 같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같은 경우도 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AN과 BN이 모두 수렴한 거죠. 그렇죠? 수렴하면 AN보다 BN이 컸을 때 극한값은 뭐가 빠졌죠 지금? 등호가 빠졌죠 지금. 방금 위에서 한 거지. 방금 위에서 한 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네. 땡. 자, 그 다음 기억. 자, 둘이 곱한 놈이 0이래요. 이때 AN과 BN 중에 하나가 0이 돼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맞니?
외우다시피 하세요. 알겠죠? 자주 나오니까 발레가 자주 나와요. 예시가 1, 0, 1, 0, 0, 1, 0, 1 AN, BN 0, 0, 0, 0 그럼 AN과 BN은 0이 나오는 거 맞죠? 그렇지만 AN은 진동하고 있어요. BN도 진동하고 있어요. 맞니? 그래서 곱이 0이라고 해서 꼭 AN과 BN이 0이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야. 됐니? 지금 이런 관례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 쉽게 풀 수가 있어. 자, 다음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어딥니까? 거기 유형 15번은 그냥 건너뛰어도 되겠죠? 건너뛰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충분히 잘 칠 수 있을 거예요. 아, 추워요? 아, 이거를 높은 거 해야 되는데. 민재가 그래도 맨 앞에서 남학생이니까 잘 참고 있었구만. 에어컨 두 대예요. 힘든데? 아 이거 가운데요. 가운데는 이거 히터일걸? 히터? 그지?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했던 거죠? A단계 있던 문제들, 그치? 특별히 유형이 바뀌지 않은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죠. 자, 이 문제가 어려워서 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수를 좀 까먹었을 것 같아서 기억을 되살려보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자, 배수의 심화가 뭐라고 그랬죠? 미적분 2예요. 미적분 1의 심화가 아니야. 미적분 2는 배수의 심화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배수의 심화가 미적분 2야. 학생들은 잘못 알고 있지. 미적분 1을 잘하면 미적분 2는 잘하나요? 아니. 미적분 1을 잘해도 미적분 2는 못할 수 있어요. 배수가 약한. 배수가 중요하다. 자,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함까지 합을 SN이라고 잡았습니다. SN이 이따로 생겨 먹었어요. 이때 SN분의 AN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AN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뭐였죠? AN은 SN 빼기 SN-1라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죠. n번째 항까지 합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AN이 남겠지. 그치? 순간 생각했지. 자, 뭐 이런 거 아니야? 세 번째 합까지 해서 두 번째 합까지를 빼면 세 번째 항이 남겠지. 이건 1, 2, 3 더하고 이건 1, 2를 더하고. 공식을 꼭 이렇게 문자로 막 외울 필요는 없어. 생각을 하면 그냥 세보면 돼. 손으로.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요게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에서 뺍니다. 2의 n-1 더하기 3의 n-1 이렇게 돼 있지. 자, 이때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했었죠? 이 뒤에 있는 놈들을 전부 다 뭐 해버리라 그랬지? 앞으로 빼내라 그랬죠. 빼내야지 안 틀린다고 했어. 빼내야지. 왜? 어찌됐든 극한 계산할 거니까. 자, 그러면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3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2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의 n제곱이 되는 거죠. 됐네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풀이를 했고요. 두 번째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하고요. SN은 2분의 1 곱하기 SN이 2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 AN이 2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 3분의 2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차수 큰 게 누구예요? 3의 n제곱이에요. 그죠? 답은 3분의 2. 마무리. 그치? 어렵네요. 이것만 하면 되지. 이거 대수잖아.
이것만 알면 다음 푸는 거는 되잖아요. 맞지? 그래서 니도 공부해라 이 말이야. 집에서 잘 찾아봐 기술책. 알겠지? 교재 한번 잘 찾아봐. 그러면 돼. 어렵지 않아. 다음. 잘 적고 있냐 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풀어보라고 하려고 하는 문제 유형 18번이야. 그 전까지는 따로 푸는 시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대수를 잘해야 되는 거라.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유형 17번도 그냥 넘어가면 되죠. 자, 등비술의 수렴 조건 앞에서 했던 거지, 그치? 식이 조금 간단하냐 복잡하냐의 차이인 거죠, 그쵸? 해봤던 거니까 계산 연습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갑니다. 유형 18번. 여기 이거 안 하셨거든요. 민준이랑 뭐 하게? 아니요? 그래. 알았어. 이전에 다 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요거 발표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학교 시험에 출제될 문제였어요. 이 유형. 첫 번째 단원에서 이 유형을 시험에 안 낸다. 나 그런 시험 본 적이 없어 실제로. 고등학교 시험 출제된 것 중에서 이 유형은 100% 나옵니다. 그 어떤 학교에서도 항상 나오는 유형입니다.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죠. 이때 영향을 받는 게 누구죠? R의 n제곱, R의 n제곱이죠. 얘네들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자, 얘네들이 뭐죠?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수니? 지수가 무한대로 가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죠. 지수가 무한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야? 요 밑이 중요한 거야. 그지? 요 밑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밑을 분리한 거죠.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것과 공비가 1인 놈과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큰 것.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어. 선생님, 아니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건 왜 안 하죠? 공비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은 R의 n제곱은 어떻게 돼버리죠? 진동을 해버려요. 진동을 해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풀이를 못합니다. 어떤 풀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이런 풀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진동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진동은 계산이 불가능하다. 무한대로 가는 건 괜찮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풀이도 있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도 있고 무한대분의 1도 있고 그지? 무한대는 괜찮아. 근데 진동은 안 돼. 진동은 안 된다고. 예를 들어 봐봐. 여기는 1이야. 근데 여기가 2라고 마이너스 왔다 갔다 돼. 그지? 네. 계산이 안 되잖아. 쉽게 말하면. 맞지? 맞네요. 또 진동이잖아. 내 말이잖아. 무한대분의 무한, 0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이때 R의 n제곱은 어디를 향해서 가죠? 0을 향해서 가죠?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편하게 리미트 쓰지 않습니다. 왜 안 써? 손가락 아파서 안 쓰는 거 알겠지? 여러분들도 손가락 아프니까 쓰지 마세요. 알겠죠? 마음속에만 리미트가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R의 n제곱이 0으로 가니까 요 값은 얼마가 되죠? 0, 0이 되겠지. 그치? 됐니? 그래서 1 더하기 0분의 0이 되니까 답은 0이 되는 거죠. A는. 됐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R이 1이에요. R이 1이면 R의 n제곱은 어디로 가버리죠? 그렇지, 1로 가겠지. 자,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게 B야. 1 더하기 1분의 1. 따라서 2분의 1.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절대값 R이 1보다 커요. 그럼 R의 n제곱은 어디로 가버리죠? 무한대로 갔겠죠?
그게 양의 무한대인지 음의 무한대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무한대로 갔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결국에 얘는 뭐가 돼버리죠? C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의 n제곱 더하기 1분의 R의 n제곱이잖아요. 근데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얘랑 얘가 지금 차수가 같죠? 답은 얼마나? 1 결국에 되겠지. 그래서 A에서 B를 더하고 C를 뺀다.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겠죠. 0에서 2분의 1 더하고 2를 뺐으니까 요 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풀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뭘 풀어보냐? 113번을 지금 풀어봐야 하는데, 여기 강서가 안 보여요. 자, 풀어봅시다. 113번 지금 하나 풀어보세요. 외모 하나도 없는데. 자, 다음 보죠. 자, 1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야. 잘 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야. 알겠지? 이게 시험 문제인데 진짜 학교에서 내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내. 이거 실제 학교에서 나온 시험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이제 이렇게 돼. 그래프를 그리고 극한값 찾으세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직접 내가 그려야 돼. 그리고 극한값 찾아. 이 문제가 거의 항상 필수적으로 나와요. 이걸 잘해야 된다. 자, 봅시다. 여기. 자, 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죠? 여기 봐라. 네.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얘의 영향 받고요. 얘의 영향 받아요. 나머지는 영향 안 받아요. 그치? 근데 지수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이 거듭 제곱의 값을 결정하는 건 누구죠? x가 결정하는 거예요. 맞니? 지수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 x를 계속 곱한다는 소리지, 그치? 그럼 도대체 저 x가 얼마길래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자, 그러면 요 식을 좀 정리해 볼까요? 자, 정리해 보면 첫 번째 f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는데, 자, 요게 어떻게 되죠? x 제곱의 n 제곱 더하기 1이죠. 그다음 x 제곱의 n 제곱 곱하기 x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3x 플러스 2더라. 됐니? 그렇지? 자, 왜 이 짓거리를 한 거죠? 지수를 이렇게 계수를 1로 만들려고 한 거야. 그지? 이 지수의 계수를 1로 만들려고 한 거야. 자, 이제 풉니다. F-1이에요. 자, 우리가 그냥 여기다 뭘 대입하자? -1을 대입하자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F-1은 -1을 그대로 대입하니까 1이죠? 1 더하기 1분의, 자, -1 대입하고 -1 대입하니까 요건 -1이죠. -1 대입하니까 -3이죠. 플러스 2. 따라서 2분의 -1에서 -1이 나온다. 자, 여기 마이너스 들어갔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3분의 1을 대입할 겁니다. 자, 잘 봅시다. 자, 우리가 -3분의 1을 대입하면 얘가 9분의 1이야, 그치? 얘도 9분의 1이야. 9분의 1이라는 값을 n제곱하면 어디로 가버리죠? 무한대. 네? 0. -3분의 1을 제곱하면 9분의 1이 되죠? 그거를 무한대로 계속 곱하면 0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암산으로 합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f-3분의 1은, 자, 요거 얼마가 된다? 0이 되고 1이고요. 요거 0이 되겠죠, 그쵸? 얘가 0이 돼버리니까 앞에 x분의 1 영향받는 계수니까 나오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되죠. x는 얼마죠? -3분의 1이에요.
x값 마이너스 3분의 1은 대입을 해야 돼. 극한에 영향받는 건 얘네들이지만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자칫 잘못해서 이것도 막 극한 계산하고 자빠져 있거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얼마가 된다? 1분의 약분하니까 1. 1이 되겠지, 그치? 얘는 1. 자, 합성함수죠. F6에 나온 결과를 다시 F에 대입하세요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세 번째 F6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 대입하니까 이건 얼마죠? 66에 36의 n제곱이죠, 그렇죠? 36의 n제곱이죠? 36의 n제곱은 어디로 가버리죠? 무한대. 무한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완성됐기 때문에 답은 누가 되죠? 1?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누가 되는 거야? x분의 1거 아니야, 맞니? 그러죠? 이게 답이잖아. 이게 네. 배수. 자, 근데 내가 누구를 대입해? 6을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6분의 1. 그러면 이 6분의 1을 합성함수니까 이렇게 변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F6이 6분의 1이니까 이걸 대입해서 F6분의 1. 맞지? 그럼 자, 6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거 얼마가 돼버리죠? 36분의 1이니까 그거를 곱하면 곱할수록 0으로 가죠, 그렇죠? 0, 0 맞니? 그러면 0 더하기 1분의 0 더하기 6분의 1 대입해야죠. 맞나요? 이건 대입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1분의 2분의 1 더하기 2로 얼마다? 2분의 5더라. 최종적으로 얘가 2분의 5더라. 그래서 답이 얼마죠? 2분의 5더라.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몇 번을 풀어본다? 116번을 풀어보세요. 지금 푼 문제도 좋고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115나 116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나온다고 보셔도 돼. 그치? 풀어보고 밑에 활용 2개 우리 하나씩만 해보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게. 그래서 선생님도 제로를 안 먹어. 다른 건 몰라도 제로 코카콜라는 진짜 별로예요. 제로는 와이프가 먹거든? 왜 와이프가 먹는 줄 알아? 살쪄서 먹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단 거를 저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부러운 거. 살찌? 와이프가 살이 좀 쪘어. 그러니까 마음껏 먹는 거 콜라는 먹고 싶어. 아니 그 정도는 진짜 막 먹으면 마음껏 사람 먹는 세고 거 싫어하지. 감기 싫어. 그러니까 맨날 김밥으로 제로를 먹어. 자, 여기 봅시다. 아니 저 정도는 안 돼. 네. 마음껏 먹어서 핑핑 돈 받고. 그럼 뭐. 자, 여기 갑니다. 이제 쓰레기는 먹어야 여러분, 돼요. 아니 이따 버려. 네. 자, 활용은 특별하게 유형을 연습한다고 실력이 드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미적분 2의 활용은요, 결국에 공통수학 1, 2, 배수까지에 나오는 수많은 도형들 혹은 다양한 활용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지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식만 세우면 나머지는 누구나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이런 걸 하면 학생들이 이래. 선생님 저는 미적분 쪽 활용을 잘 못하겠는데 활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앞에 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갑니다. 여러분, 자, 요 마지막 내용만 빼고 생각해봐. 마지막 내용만 빼고 생각하면 이거 공통수학 2에 나오는 원의 방정식 문제인 거예요. 됐니? 자, 그래서 식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n제곱이다. 자,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죠? n이 되는 거지, 그치? 이런 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x좌표 중 양의 수를 an이라 놓자. 그러면 an이 뭐가 되는 거죠? n이 되는 거죠. 다음 원방과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났을 때 그 x좌표를 bn이라고 한다. 자, 요점에 x좌표를 bn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이 y 값이니까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연립. 자,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루트 n의 제곱은
n제곱이다. 그럼 x제곱은 얼마죠? n제곱 마이너스 n이 됐겠죠? 요거 루트 n제곱 사라지니까. 자, 그럼 이때 x는 뭐예요? 양수니까 루트겠죠? 아니 플러스겠지. n제곱 마이너스 n.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bn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럼 an도 찾았고 bn도 찾았어요.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an이 누구였어요? n이었어요. 그다음 빼기 루트 n제곱 빼기 n 요거죠. 자, 얘가 지금 어떤 형태죠?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형태죠.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건 어떻게 계산한다? 루트가 보이면 유리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유리화 그대로 해봅시다. n 더하기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루트 n제곱 마이너스 n. 요거는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니까 n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했던 함수 극한하고 똑같은 거야.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다. 이때 뭘 선택한다? 분모의 최고창 n제곱 n 맞니? 그래서 1 더하기 루트 1분의 1 따라 답은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집에서 그래프 잘 정리해서 풀어보세요. 식만 잡으면 그 다음은 쉬우니까. 됐지? 자,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 유형 24페이지 계획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유형을 필수 유형만 보고 넘어갔지만 다음 시간부터 다음 단원부터는 모든 유형을 다 같이 봐야 돼요. 왜? 여기는 지금 선생님 미적분 원에 있던 유형 다 빼버린 거야 지금 설명을 안 하고요. 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배웠던 거. 자, 근데 다음부터는 이제 다 처음 배우는 유형들이 기다릴 거예요. 자, 여기 가보죠. 12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3이고 세로의 길이가 n인 직사각형이 있는데요. 자, AB가 1이고, 자, DC 요거 길이네요, 그렇죠? 자, 이때 여기를 B1, C1이라 하고 B1, C1과 AN, ACN의 교점을 PN이라 하고 이때 APN의 극한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요거. 자, 모르니까 뭐 X라고 되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니까 요게 뭐죠 지금? n 빼기 1이죠, 그렇죠? n 빼기 1. 누구랑 누가 지금 닮은 이거랑 이게 닮음이죠? 왜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요 삼각형이랑 큰 것도 닮음이죠, 그렇죠? 굉장히 많네. 자, 그러면 길이를 요것만 구하면은 끝나겠네요, 그렇죠? 요것만 구해주면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로 해가지고 x 값을 찾을 수 있겠는 거지.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길이를 일단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m이라고 했구만. 자, 이건 어떻게 구하죠? 이 삼각형하고 커다란 삼각형이 닮음이 맞니? 그지? 그래서 m 빼기 1 대 n은 l 대 3이다. 맞나요? 그죠? 작은 놈과 큰 놈, 작은 놈과 큰 놈. 맞죠? 이 삼각형.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 자, 그래서 첫 번째 L 대 3은 n-1 대 n이 되겠죠? nl은 3n-1 l은 n분의 3괄호 n-1이 되더라. 됐지? 자, 그럼 이제 x를 구해볼까요? 자, x를 구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되죠? 요 값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요거를 L로 잡았으니까 얘를 뭐로 잡을까요? 그냥 요거 계산하자, 그치? 자, 요 길이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얘는 루트 뭐가 되죠?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되는 거죠, 그쵸? 자, n 제곱분의 9 가로 n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1제곱 요렇게 되죠, 그쵸?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맞죠? 자, 요거를 그럼 뭐라고 볼까? 뭐 m이라고 볼까? m이라고.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APN이 X죠. 또 마무리 계산.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맞지? 1대 n-1은 X 대 M이죠, 그렇죠? 그러면 n-1x는 m이 되고 x는 뭐다? n 빼기 1분의 m이 되더라. 그럼 네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p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x잖아요. 자 n-1분의 루트 누가 들어가요? 얘가 들어가는 거죠. n제곱분의 9 가로 n-1제곱 플러스 n-1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된 거지? 뭐예요? 자, 분모에서 제일 항이 큰 게 n이죠, 그쵸? 맞니? 그럼 분자에서 제일 항이 큰 게 누구지? 요거지. 자, 네. 뭐 헷갈리면 정리해볼게. 정리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공개하지 맙시다. 자, n-1이고요. 루트. 자, n 제곱분의 9n 제곱 마이너스 18n 더하기 9 플러스 n 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2죠, 그렇죠? 자,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로 가니까 요 부분은 여기 요 분수는 얼마가 되죠? 9가 되겠죠.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요. n-1 루트 9 더하기 n제곱 빼기 2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맞니? 그럼 다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의 최고차항 얘죠. 분자는 루트 안에 있는 거니까 n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답이 뭐가 되죠? 1분의 루트에 따라서 1이 되더라. 이런 계산이 아니고 어렵네요. 아니 이거는 이제 구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 거지. 다르게 구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AD, AD, C, N? 큰 삼각형으로 그래도 되겠죠. 푸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저 근데 모델시계도 풀면 안 돼요? 모래시계로 네. 요거 네. 모래시계? 그걸로 한 번에 1대 요거랑 요거랑 한 번. 여기서는 PNC1이랑 CN3 삼각형이잖아요. 그거 말고 A, B, CN도 같이 장놈이냐. 아 그러네. 그걸로 하면은 아 3대는 그러네. 1대 이렇게 풀어도 되겠다. 내가 이게 눈에 안 보였네. 이렇게 풀면 더 빨리 풀리겠다. 이 삼각형하고 도형을 보는 시간이 요 삼각형하고 이제 이것도 닮음이야. 얘랑 억각 그리고 요거 직각.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되거나 루트 n제곱 더하기 9야. 그런데 요 길이를 뭐라고 잡아버려? L로 잡아버려. 그지? 요걸 좀 지울게. 그러면 조금 더 쉬운 풀이가 생겨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러면 얘랑 얘가 지금 대응면이지. 그래서 1대 n은
얘랑 얘가 대응돼. L대 루트 N제곱 더하기 L은 루트 N제곱 9가 돼서 L은 N분의 루트 N제곱 더하기 9가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L이니까 N분의 루트 N제곱 더하기 9가 돼서 답은 1이 되겠지, 그치? 도형은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쉽네, 그치? 선생님은 그냥 막 풀긴 했는데 눈에 보여서.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방법이 막 있는 건 아니야. 상황에 맞춰서 푸시면 되니까. 숙제는 24페이지까지. 첫날인데 좀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뭐? 하신 문제 너무 많아? 네. 그럴 수도 있어.